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공시가가 내년이 되면 18억까지 비과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가 대략 한 22억에서 23억 정도, 즉 상위 1%만 내는 세금이 다시 이제 종부세가 되는 거죠. 자, 이 제목 기사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최종 아직 결정된 거 아닙니다. 조선일보 기사고요. 2020년 8월 1일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라이브 하고 있는 날짜 전날 기사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가 18억으로 늘어나는데 내년부터예요. 그런데 저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나온 내용이죠.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뭐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국회에서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뭐 문의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됐다고 하고 기사를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가가 이제 18억으로 되는데 왜 이게 되냐면, 지금 현재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이 6억인데 6억에서 이제 내년이 되면 9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 부부 공동명의라고 하면은 각각 9억, 9억이니까 합해서 18억 되는 거죠. 그러면 공시가격이 18억이라고 하면 이게 대략 한 0.7%? 공정시장가액비율 0.7이면 25억까지 가는데, 그럼 0.8 정도 되려나? 그렇죠. 0.8, 80%.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80% 정도 되면은 이제 한 22억 5천까지 가요. 그래서 22억 5천, 그러면은 22억 5천 1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상위 1% 정도만 이제 종부세를 낼 거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부부공동 기본공제 한 사람당 6억이었는데 이게 9억으로 바뀌니까 18억이 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정도 잡으니까 이제 22억 5천 정도 나오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올해 100%가 예상이 되는데 내년 80%.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이거를 계속 조정을 하고 하니까 야당하고 이제 국회에서 뭔가 통과를 해야지, 협조를 해야지 이제 통과가 되는데, 뭔가 이제 좀 이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정치라는 게 협의를 좀 해야 되니까 먼저 정부 쪽에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내년에 80% 정도 할게. 왜 그러냐면 저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0에서 100%까지 이렇게 범위 레인지를 정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그런데 원래 80이었던 걸 이제 85, 90, 95, 100으로 계속 5%씩 늘렸단 말이에요. 그전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가장 최하치 60으로 내려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가 이제 11억인데 2022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14억으로 되고 23년이 되면은 12억으로 바뀝니다. 자, 이게 해당 기사의 제목과 헤드라인인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죠.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줄 건데요. 제가 이제 기사를 전부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간단한 내용만 위에 한두 문단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 선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부 공동명의자 기준으로 보면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올해 너무 낮춰버리니까 그 말이에요. 여기 두 번째 문단까지만 볼게요.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22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가 18억이 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억이니까 더해서 18억이 되는 거죠. 아니 왜 11억, 12억 그거 아닙니까? 부부 공동 1세대 1주택인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가 11억이고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에서 올해 법이 통과되면, 임시국회 통과되면 14억까지 올려주는 거고, 최종 세제 개편안 내용까지 통과가 되면 11억에서 12억으로 내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단독명의. 공동명의면은 그냥 기본공제 6억. 근데 이것도 통과되면 9억으로 올라가니까 18억까지 되는 거죠. 자, 가격 구간별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라서 시가를 따지면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는 기준선이 올해 시가 16억 원. 그러니까 공시가 현실화율 75.1%네요.
내년에는 22억 2천만 원. 아까 제가 22억 5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랬었죠. 80% 잡으면 여기는 81.2로 했네요. 그래서 상향 조정된다는 의미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이제 기사 풀텍스트를 보고 싶으시면은 요거 찾으셔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저작권 이슈가 있으니까 요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끝내기엔 좀 우리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는 건 괜찮겠지. 더 정확하게는 지금 보여드릴 거는 그 이번에 나온 정부 2022년 세제 개편안 그 자료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종부세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이 좀 조정이 되는데, 종부세 세율이 현행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수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을 해요.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아니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특히 세율 자체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개정을 했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가액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가액, 즉 동일한 담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세율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강남에 고가주택 하나 있어서 2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거랑 지방에 5억짜리를 4채 가지고 있으면은 더하면 똑같은 20억이지만 지방에 4채를 갖고 있는 분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금액이 같은데 담세력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율이 조정이 될 것 같고, 우리 기사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은 기본 공제 금액에 대한 내용인데 바로 요겁니다. 이게 이제 2022년 세제 개편에 나온 그 자료를 그냥 제가 가져온 거예요. 뭐 제가 새로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 상향인데, 현행은 일반 6억이고요. 1세대 1주택자는 11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세대 1주택자 11억은 단독명입니다. 단독명의. 그리고 법인은 기본 공제 없고, 뭐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일단 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논의 자체를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 기본 공제 금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려버리고요. 이게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다 9억씩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를 하더라도 단독 명의가 아닌 부부 공동 명의면은 각각 9억, 9억 해가지고 더하면 18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 같은 경우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는 거죠. 야, 그러면 이거 2023년도가 된다면 똑같은 1주택자인데 단독명이면은 12억이 되는 거고, 공동명이면은 9억, 9억 돼서 18억이 되는 거고, 이거 좀 약간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 저야 뭐 이게 9억 받으면 좋은데,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똑같은 1세대 1주택인데 단독명이면은 12억, 공동명이면은 18억. 약간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억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12억이 되고, 우리 왼쪽에서 본 것처럼. 그런데 8월 달에 임시국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면 2022년도에 한해서 추가로 3억을 더 해줘요. 추가 공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그러면은 11억에서 플러스 3억이 돼서 이제 14억까지 되는 거죠. 아, 뭔가 막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 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정부 보도자료에서 질의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조식이 있고 상세본이 있고 질의응답 그게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상세본 그것만 보셨죠. 예전에 그 있었던 BBS 있었던 그것만 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 다 보시면은 또 쓸만한 게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공제 금액은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종부세 여러분들 계산하는 그 산식 아시죠? 인별 합산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빼줘요. 6억씩. 이제 요걸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은 11억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쳐가지고요. 요게 어떤 기본 대상이 되고, 여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주는데, 지금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원래 100%로 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60으로 내렸죠. 요건 통과됐죠.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 공정시장 가격 비율조차도 내년에는 좀 80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기사 내용이.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공제 금액을 6억으로 하는 건데 이 공제 금액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자면 보세요. 2006년 그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지금 2022년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6억이에요. 계속 6억.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6억이었다가 2009년도에 이제 9억으로 좀 올라갔고요. 2021년도에 이제 11억으로 올라가는데 2022년도에는 이제 12억으로 하려다가 이제 그게 이제 2023년도에 12억으로 가고요. 2022년도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3억 원 특별공제 적용 추진하는데 여기 1세대 1주택자는 단독명의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공동명의라면은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요 위에 일반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으로. 그래서 계속 6억 적용돼서 12억이 된다. 그리고 법인은 2021년부터 이제 기본공제를 없애버렸죠. 요거는 계속 당분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역전돼 버리겠죠.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이 되면 단독명의 같은 경우에는 9억 더하기 9억 하니까 18억으로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억 원 추가 공제가 없어지고 이제 다시 이게 12억으로 가는 거죠. 아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자,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단독명이에요. 자, 22년 그리고 23년 해당 법이 통과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통과됐다고 가정. 그럼 단독명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11억인데 추가 공제 3억이 붙죠. 그래서 14억이 돼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60%죠. 그래서 단독명의라면은 올해가 가장 좋아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4억으로 기본공제 받고 60%까지 받아버리니까 괜찮죠. 그런데 이게 23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억이 12억으로 바뀌고 추가 3억 공제 얘는 없어져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12억 가는 거지 뭐. 그리고 공정시장 가격비율 어떻게 돼요? 60이 아니라 80으로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예상치. 그럼 잘 봐요. 원래 14억 내가 공제받았는데 12억으로 2억 줄어들어 버렸죠. 그리고 60% 받았는데 80으로 오히려 이게 올라 버렸죠. 그러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에서도 좀 오히려 더 줄어들고 공정시장 가격비율도 80으로 되고, 물론 이 공정시장 가격비율은 1세대 1주택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희한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80%를 주려는 이유가 뭘까? 이제 어떻게든 이 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야당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숨겨진 꼼수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꼼수라는 표현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꼼수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가기 위한 그런 건데, 여기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내년도 2023년도에 적용될 수 있는 또 하나 보유세 부담 완화하기가 뭐가 있어요? 아마 공시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 있어요. 저는 이거 공시가격 내려간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2020년 11월 달에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보면은 2030년까지 공동주택은 전부 다 90% 맞춰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 착수하고 있고, 현재 국토부에서 올해 11월이 되면 딱 2년 지난 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다시 조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차하면 공시가격은 좀 약간 줄어들고 대신 공제는 더 줄고 공정시장 가격비율은 올라가고 전체적인 세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이라면. 하지만 공시가격에서 약간 커버가 될 것 같고, 이때 공시가격은 다주택자도 포함이 될 거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종부세 계산, 여기 산식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공시가격에 있어서 좀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봤으니까 공동명의 볼까요? 공동명의. 자, 공동명의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명의. 편의상 그냥 부부 공동명의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자, 2022년에는 각각 6억 2인이죠. 그래서 12억이 되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똑같이 적용되니까 60%. 이렇게만 놓고 보면 당연히 1주택자가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이게 내년 되면 역전이 되겠죠. 어떻게 역전되냐? 6억이 아니라 9억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게 18억이 되죠. 그리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똑같이 적용되니까 80%. 자, 보시면 얘는 똑같이 올라갔죠. 그런데 얘가 18억으로 금액이 완전 확 커져 버렸잖아요. 무려 6억이나. 그리고 공시가격은 어차피 똑같이 적용되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부부 공동명의가 이것만 놓고 보면 좀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신문 기사에 의하면 18억 정도 되려면 공시가격 한 82.5%였나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세로는 한 22억 정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정말 상위 1% 정도만 내는 거니까 1주택자 종부세는 줄어들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단독명의 같은 경우에 고령자 그리고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추가 세액공제가 또 있어요. 단독명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표시하는 게 낫겠다. 단독명의는 추가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갖고 계시거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기본공제가 줄었다 하더라도 추가 세액공제 때문에 유리할 수 있는데, 2021년도에 공동명의로 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단독명의인 것처럼 추가 세액공제 받는 거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공동명의는. 그러니까 1주택자라면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하죠. 이거는 이제 뭐 완전히 그냥 게임 끝나버린 거죠. 여기서 뭐 단독이 유리합니까? 공동이 유리합니까? 뭐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1주택자라면 무조건 공동이 유리해요. 종부세도 유리하고 양도세도 유리하고. 물론 이제 주택수가 두 채, 세 채 되신 분들은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게 보셔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공시가 18억까지 되니까 왜 갑자기 18억이냐, 왜 상위 1%냐, 그 내용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쭉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사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요거는 제가 이제 제 유료 컨텐츠라든지 강의라든지 거기에 있는 자료가 있는데 뭐 수백 페이지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저작권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만든 걸 해야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주택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유세 부담은 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게 이제 큰 틀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른 이제 자산관리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